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세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진이야.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달려온 것을 보니 꽤나 궁금한 게 생긴 모양이로구나.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웹툰 작가에 관심이 많잖아요.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직업과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시작해볼까?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기업의 세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좀 먼 옛날 얘기지만 자급자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던 시대부터 얘기해볼까? 자급자족 시대요? 지금처럼 경제활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했다는 걸 진이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점차 인구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자급자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지게 됐지. 그러면서 시장이 생기고 사람들의 경제활동도 점점 활발해지게 됐겠지. 네, 맞아요. 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다른 나라와 무역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진이도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하게 될 테고 말이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단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오늘날과 같은 큰 규모의 기업들도 등장하게 되지. 기업이요? 그래, 기업.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활동의 주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기업으로 나눌 수 있지. 이해하기 쉽게 오늘은 개인 기업과 회사 기업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자. 흔히들 기업하면 빌딩과 공장을 가지고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을 떠올리곤 하는데 기업의 의미를 넓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상점부터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까지 모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단다. 그럼 집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 맞아. 작은 규모의 식당이나 자영업 등과 같이 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곳은 개인 기업에 포함된단다. 진이야, 그런데 만약에 집 앞에 다양한 상점들과 여러 기업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살기 힘들 정도로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 진이 말이 맞아. 사람들에겐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바람이 있을 테고 그럴수록 필요한 것도 많아지겠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이처럼 경제활동은 인간의 욕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단다. 진이야, 진이는 혹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잘 기억이...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고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인데 숨 쉬고 먹고 자고 입는 등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단계를 말한단다. 사람이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 때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단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인데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혹시 이 기구가 고장이 나서 내가 다치진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거나 신체적, 감정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단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인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 네 번째 단계는 존경 욕구 또는 인정 욕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고 주목과 인정을 받으려 하는 욕구가 모두에게 있지 않겠니?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 욕구란다. 매슬로우는 최고 수준의 욕구로 자아 실현 욕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단계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되고 나면 이 마지막 단계로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고 설명한단다. 매슬로우가 말한 5단계의 욕구를 직업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수만 개에 달하는 직업이 생기게 된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니? 정말 그래요,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난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다양한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지.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줄 여러 분야의 직업인이 필요한 거고,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삶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겠지. 지니가 나중에 웹툰 작가가 된다면 아마도 지니의 새로운 작품을 애타게 기다리는 팬들이 많이 생기겠지?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는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간단한 활동지를 작성해 볼까? 기업은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 간단한 활동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순서에 따라 적어 보세요.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분야,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평소 자주 혹은 많이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다음은 1번에서 적은 것들에 대해 내가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다음은 내가 적은 것과 연관이 있는 기업을 찾아보세요.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봐도 좋습니다. 앞에 활동에서 생각해보고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떤 기업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보겠습니다. 모두 작성하셨나요? 이번 활동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세계에 대해 탐구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것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업은 생산이라는 경제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업인 혹은 기업가 역시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단지 돈을 버는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전문인이라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직업의 발생, 기업의 의미와 종류,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세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